북러 밀착으로 혼돈에 빠졌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으로부터 다수의 포탄을 지원받은 러시아가 전쟁의 승기를 잡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었는데요. 하지만 유럽의 군 전문가들은 김정은이란 또 다른 악의 축을 끌어들인 푸틴의 발버둥도 202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2024년 6월 30일에 푸틴, 히틀러와 같은 난관, 이르면 내년 말 무기 동날듯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가 되면 전쟁의 판세가 점차 우크라이나에 유리해질 것이란 해외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된 것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의 군사경제학자인 마르쿠스 코이프 박사는 유럽 각국의 군사매체들이 집계한 러시아군의 피해 규모를 기반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예측하였는데요. 러시아의 전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014년 말을 기점으로 점차 힘의 균형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갈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연간 300에서 500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는 1년 이상 전쟁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스위스에서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도 이와 같은 지적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러시아는 최신 전차를 동원할 여력이 사실상 전멸한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2023년에 전선으로 투입한 전차 중 86%는 구형 전차였으며 이 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소련 시절에 투입한 전차들도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선에 투입하는 전력의 80% 이상을 구형 무기로 보충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전차 생산 속도가 소모되는 전차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이는 마치 제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와 유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히틀러의 나치군 역시 전쟁 초기에는 다수의 지역에서 승전을 올렸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자원 고갈, 무기 생산 속도와 병력 충원 등의 문제에 어려움을 겪으며 서서히 말라갔으며 결국 연합군의 공세에 패하고 말았는데요. 점차 둔화되는 러시아군의 전력 충원 속도는 히틀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국내외군 전문 매체들의 분석입니다. 이는 곧 푸틴의 러시아군이 히틀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의미인데요. 푸틴이 국여지책으로 북한, 이란 등과 손을 잡고 일부 무기를 지원받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안보를 더욱 위협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포탄이나 이란의 드론 등은 전쟁의 판세까지 좌우할 정도의 전력은 아닙니다. 북한과 이란의 무기가 일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타격을 입힐 수는 있다고 해도 전차를 비롯한 주력 전력의 공백을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토에서는 러시아의 숨통을 조일 새로운 무기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에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드디어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중전력을 막아내기 위해 F-16의 지원을 간절히 요구하였는데요. 특히 러시아는 수호이 34 전투기에 활공폭탄을 장착하여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밖에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무려 800발의 활공폭탄을 투하했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러시아의 공습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제공권을 잡을 만한 전투기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준비를 마침으로써 제공권 싸움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F-16 지원에 가장 앞장섰던 네덜란드 정부가 전투기 승인을 최종적으로 허가하였으며 뒤이어 덴마크와 미국에서 F-16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예정인데요. F-16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면 활공폭탄을 이용한 러시아의 공세도 상당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제공권을 상실한다면 우크라이나의 반격도 한층 더 수월해질 수 있는데요. 지상 전력에서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러시아가 공중에서의 우세마저 놓치게 된다면 푸틴과 러시아는 더욱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진영의 F-16에 대해 한국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본격화하면 F-16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과 무장체계를 일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력이 빠르게 소모된다는 것은 그들의 지원을 받는 북한의 전력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나토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대한민국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